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소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자, 검찰이 작성한 내용인데 일단 김만배,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으로 체계가 흘러 들어갑니다.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김만배가 이 시장 측에 내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이재명 당시 시장이 그 내용을 보고받고 승인을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밑에 있던 정책비서관 정진상, 그리고 성남시의원이던 김용, 그리고 성남 도계공 본부장이었던 유동규는 직접 보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유동규에게 김만배와 남욱 등 민간업자가 유착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들의 개발 이익을 높여주는 방면으로 용적률 또는 무슨 임대주택의 수를 줄인다는 그런 식의 방법으로 편의를 봐주고 이익을 늘려주고 이 내용을 직접 보고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검찰 공소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름이 무려 145차례 나온다고 하는데 최 교수님, 저 공소장 검찰의 주장과 판단에 의하면 어떤 모든 내용을 거의 보고를 하고 또 요구도 하고 결재도 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랬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당연히 검찰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검찰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마치 이제 그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장이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을 담은 겁니다. 아직 재판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변호인 측에서 어떤 반응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검찰의 주장과 입장이 그렇다는 거고요. 저기서 말하는 소위 김만배 씨가 이 시장 측에 내 지분 절반을 주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는 저 발언도 김만배 씨가 한 게 아니에요. 유동규 씨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남욱 이 두 사람이 처음에 조사받을 때하고 다르게 완전히 180도 입장을 바꿔가지고 마치 이재명 대표가 연관돼 있는 것처럼 당시 시장이 연관돼 있는 것처럼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술에 근거해서 지금 공소장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김만배 씨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말을 하거나 그런 적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의 말만 가지고서 공소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공소장은 저는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의 주장이고 또 이재명 지사의 이름이 여러 번 나왔다. 이재명 대표 이름이 140 몇 번 나왔다고 하는데요. 앞부분의 공소장이 대부분은 또 어떤 부분에 활용을 했냐면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쭉 이재명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100 몇 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몇 번 등장했다. 이거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무슨 그 범죄에 연루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검찰은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 주장 자체가 물증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의 진술에 의거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적 다툼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 재판에 가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대표 이름이 140번이 넘게 나오는데 승인했다, 지시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10번이 넘게 나온다고 하죠. 하지만 또 공소장에는 공범으로 이재명 대표를 적시하진 않았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 끝나고 기소를 할 때 그 공소장 내용이 이제 다 명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확실하게 이제 그 어떤 형사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많이 언급만 되고 있을 뿐이고 이건 진술일 뿐이다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거 거기까지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어떤 증거 자료들이 있는 건 모르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진술에 많이 의존해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진술대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자기가 김만배가 얻을 이익의 절반을 자기 몫으로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활용한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주범이 아니라고 전제하게 되면 그런데 과연 이재명 대표처럼 꼼꼼하게 업무 처리를 하는 사람 밑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함께 일을 하면서 그렇게 간큰 일을 벌일 수 있었겠는가? 소위 자기 개인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이름을 파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게 이재명 대표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그게 가능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오히려 지금 이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대로 네.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유, 특히 이재명 대표하고 일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꼼꼼하게 행정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하나부터 끝까지 다 챙기는 그런 스타일의 행정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중대한 그 사안을 그야말로 거액이 걸려 있는 개발 사건을 뭐 그렇게 직접 안 챙기고 넘어갔겠는가? 본인 입으로도 자기가 설계자라고 이 얘기를 했듯이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네.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를 역으로 활용했을 가능성보다는 그 반대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이고 네. 그래서 이번 공소장의 연장선에서 향후에 나올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은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지목하는 내용이 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